안녕하세요. 이 원장입니다. 오늘 준비한 문제는 바로 이건데요. 다음 중 멀티콥터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이 아닌 것은 1번 양력, 2번 무게, 3번 추력, 4번 동력. 자, 여러분 어떻게 암기하고 계세요? 바로 여러분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죠?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 4가지, 양력, 중력, 추력, 항력. 근데요, 중력은 무게나 같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의 정답은 바로 4번 동력이 되겠습니다. 동력. 항공기에 작용하는 힘이 양력, 중력, 추력, 항력, 그리고 중력하고 무게하고 같은 말이라고? 자, 이게 더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러분 비행기부터 볼게요. 비행기를 보시면 비행기가 여기 활주로에 있다고 칠게요. 이게 활주로입니다. 예. 여기서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죠? 예, 활주로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활주를 하죠. 이렇게 빠른 속도로 쫙 가야지 비행기가 이렇게 뜰 수 있죠. 자, 그때 빠른 속도, 전진하는 힘을 내주는 건 뭐죠? 이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서 앞에 있는 공기를 뒤로 밀어내면서 그거의 반작용으로 비행기는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가게 돼서 일정한 속도에 도달하면 이 날개에 의해서 양력, 위로 올라가는 양력이 발생되고요. 양력이 발생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일단 비행기가 지상에 있을 때부터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모든 질량을 가진 물체들은 지구 중심 방향으로 향하는 중력을 받게 되고요. 그 중력에 의해서 무게라는 게 생겨나게 됩니다. 이 무게가 생겨나게 되는데요. 자, 방향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 되겠고요. 그 힘이 바로 중력이라고 합니다. 중력. 또는 무게랑 같은 말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무게가 생기는 겁니다. 자, 영어로는 그래서 이 대문자로 W라고 표현을 합니다. weight의 대문자, 이 앞에 대문자 W로. 자, 그리고 비행기를 앞으로 끄는 힘, 그걸 뭐라 그랬죠? 네, 그 힘을 바로 추력이라고 합니다. 이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또는 제트 터보 엔진이 달린 비행기는 터빈이 돌아가면서 뒤로 분출을 하죠. 네, 뭔가 공기가 분출이 됩니다. 그 분출되는 공기에 의해서 반작용으로 비행기는 앞으로 나가게 되죠. 그거를 바로 추력, 영어로는 스러스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비행기가 어느 일정한 속도에 도달을 하면 양력이 발생해서, 날개에 의해서 양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그 힘이 바로 양력입니다. 양력. 영어로는 리프트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비행기가 공중에 뜨게 됐어요. 공중에 뜨면 비행기가 이렇게 수평 비행을 하게 되겠죠. 자, 여기서 한 가지 힘이 더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항력입니다. 항력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공기의 저항, 비행기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공기의 저항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걸 바로 항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고 있을 때는 중력과 양력의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예요. 그리고 추력과 항력이 각각 반대 방향이면서 크기는 같습니다. 자, 지금은 수평으로 똑바로 일정한 속도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더 빨리 가고 싶어요. 그러면 비행기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추력을 더 늘립니다.
추력을 더 늘리게 되면 비행기는 더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속도가 높아지면 이 항력 자체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속도까지 도달하게 되면 또 속도가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비행을 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멀티콥터의 경우를 살펴볼게요. 자, 여기 멀티콥터 드론이 있습니다. 아직 지상에 있고요. 지상에 있는 상태에서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이 멀티콥터 뭐 20km면 20km, 30km면 30km 그거에 해당하는 중력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터에 시동을 걸고 이륙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 양력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 양력은 어떤 거에 의해서 발생하느냐, 바로 프로펠러가 회전을 하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처음에 이 기체가 이륙하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추력, 프로펠러가 회전하면서 발생하는 이 추력이 중력보다는 더 커야 되겠죠. 그래야 이 드론은 이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륙을 하게 되고요. 어느 일정 고도까지 올라가게 되면 다시 이 중력과 추력을 같은 값으로 만들어줘서 이 멀티콥터가 일정한 고도에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때 발생된 이 추력은 모두 뭘로 사용됐다? 네, 맞습니다. 이때 발생된 추력은 모두 다 드론을 띄어 올리는 양력으로 사용이 된 겁니다. 드론이 제자리에서 이렇게 비행을 할 때는 모든 추력은 양력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서 고도를 더 올리고 싶다 그러면 프로펠러 회전수를 높여가지고 추력을 더 크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다시 고도를 내리고 싶다라고 하면 이 중력보다 이 추력을 작게,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전체적으로 줄여가지고 기체를 아래로 내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제자리에서 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을 가정을 한 거고요. 만약에 이 드론이 지금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드론은 이동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기울어집니다. 이렇게 기울어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때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력, 무게는 지구 중심 방향으로 똑같이 작용을 합니다. 변하지 않고요. 자, 이때 추력을 볼게요. 추력. 이때 추력은 어느 방향으로 생길까요? 그냥 이 위쪽 방향으로 생길까요? 아니죠. 프로펠러가 회전하고 있는 이 회전면과 직각 방향으로 이렇게 추력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추력이 프로펠러 회전면과 수직 방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추력입니다. 자, 이 추력이 두 개의 힘으로 분리가 됩니다. 이 추력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력은 없으니까 기체가 떨어지겠죠. 자, 이게 양력과 또 다른 추력으로 분해가 됩니다. 보시면요. 나중에 다시 또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나중에 벡터라는 걸 배울 건데요. 이 힘은 다 분해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양력 방향의 힘과 이쪽으로 움직이려는 이 추력으로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분해가 되면서 이 힘은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 왼쪽으로 이동하려는 추력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위로 떠오르려는 양력이 생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보셨죠? 추력 자체가 이쪽 대각선 방향으로 회전면과 수직한 방향으로 있던 그 추력 자체가 양력과
또 다른 작은 추력으로 분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드론은 왼쪽으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이동을 하는 순간부터 공기의 저항을 받죠? 네, 그 공기의 저항이 바로 항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드론이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왼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보시면은 양력과 중력은 각각 반대 방향이고 크기는 같습니다. 그리고 추력과 항력은 각각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고 크기는 같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나는 왼쪽으로 더 빨리 가고 싶어, 빠른 속도로 가고 싶어, 그러면 이걸 더 기울여야 되겠죠? 이게 드론이 더 기울어지겠죠? 그러면서 더 큰 추력이 나오게 될 거고요. 더 큰 추력이 나오니까 더 빨리 갈 수 있는 거고, 어느 선까지. 자, 드론이 점점 빨라지면 이 항력도 커집니다. 이 항력과 추력이 같아지는 그 속도까지는 점점 빨라지다가 그 지점에서는 일정한 속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 멀티콥터에도 비행기와 마찬가지로 양력, 중력, 추력, 항력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중력과 무게는 같은 말이다. 그리고 추진력이란 말이 가끔 나오는데요. 추진력과 추력도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항력과 저항력도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는 이런 용어들이 다양하게 섞여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자, 한 번에 탁 푸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